끝에 이렇게 찬물 수건을 얼굴에 대고 뜨거운 물수건은 가슴에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침도 멈추면서 열도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코비드 19은 독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강한 독감이죠. 그래서 이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사용하면 물리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것을 열심히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참 럭키예요.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그리고 주의하시면 아주 큰 병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어서 흙으로 갈 때 여기에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음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 깊게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곰팡이에요. 사실 우연히 아픈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의 몸은 다 어떤 창조주께서 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아시면 좋고요. 자가 치유력이나 자가 복구력,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 몸 자체에도 치유력도 있어요. 근데 그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높여줘서 스스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 인체에 어떤 환경이 필요하며 인체에 어떤 법칙이 있으며 또한 식사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겁니다. 사실 아주 이렇게 흔한 것이 뭐냐면 암이에요. 암인데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세 분의 암 전문 의사가 말하기를 이 몰건 박사하고 워드 박사, 바텐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말하기를 항암 화학요법, 이 키모테라피가 암 환자 생존율의 5%밖에 기여를 못한다. 이 사실은요, 5%도 안 돼요. 어느 문헌에서는 3% 막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아주 제일 맥시멈으로 적어놨어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지시라고. 5%는 살아남지만 암 하면은 여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흔한 미국에서는 지금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가는데 툭하면 암이거든요. 너무 흔해져 가지고. 그러면 이 길이 없단 말인가?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키모테라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잘라내죠. 수술을 하는데 우리 인체에는 잘라내도 되는 장기가 없어요. 다 정말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떤 칼을 대가지고 상처를 내면 훨씬 더 그 부위는 데미지를 입어서 아주 연약해져요. 특별히 이 면역력이나 이런 자가 치유력이 부족해서 걸리는 것이 암이기 때문에 사실 최후의 선택이에요. 수술이라는 건. 가능한 대로 그 이전에 해결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나 이 항암제를 쓰느냐 수술을 하느냐 이제 이 단계까지 간다면 아주 그냥 곤란해져요. 이 생존 확률이 대부분 의사가 정해주는 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가? 희망이 없다면은 이 시간이 안 필요하죠. 희망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방사선 치료도 있어요. 뭐 이 목에 가서 막 혹이 난다든가 전립선에 혹이 난다든가 막 이럴 경우 또 췌장암 이럴 경우에는 아주 그냥 난해하니까 뭐 뇌에 가서 그럴 때는 참 손쉽게 이렇게 오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선요법을 많이 쓰는데 이거요 너무너무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 흔한 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내 몸을 데미지 안 입히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 것이 지금 최고의 이 슈퍼 건강 관점 아니겠어요? 자,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은 무지해서는 안 되고, 그 병이 오려고 할 때, 병이 왔을 때 그 정체는 무엇이며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점은 무엇이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원인을 없애서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겠죠. 근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 암으로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염증이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충, 이 네 친구가 아주 지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몸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친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점점점 상해지면서 암이 거기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친구들이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근데 또 알고 보면요, 이 친구들이 병도 가져오지만 이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이 지구상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고마운 친구기도 해요. 깜짝 놀라셨죠? 이게 고맙다니. 왜 고맙다 말씀드리느냐면, 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계가 죽었을 때 이걸 분해해서 흙으로 돌아가게, 빨리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친구들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 참 고맙죠.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데 들어와서 야단인 거예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흙으로 돌아갈 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고마운데, 근데 이제 사실은요, 바이러스 지금 여기 그 크기대로 제가 써놨어요. 바이러스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박테리아, 곰팡이. 요즘은 이 생고기류에 보면 아주 작은 충들이 많아가지고 충 때문에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보다 더 무서운 게 이 곰팡이라는 친구인데, 하도 바이러스 하니까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운 줄 아시지만 이 곰팡이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요. 끈질깁니다. 아주 저기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무좀 있죠. 한국 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대부분 무좀이 걸리는데, 이 무좀이라는 게 이게 곰팡이 짓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곰팡이가 무슨 질병과 관계가 있는가? 이 카프만 박사님의 이야기를 빌려보니까 그분의 책이 나왔는데, 그 시리즈로 1, 2, 3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대해서 말하면서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경우에 곰팡이가 암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해도 뭐 세포 이 뭐 DNA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뭐 변형이 잘못돼서 암이 됐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곰팡이가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뒤를 이어서 2007년도에 시몬시니, 이태리에 있는 그 시몬시니 박사님이 또 말씀하기를, 암은 곰팡이다. 아예 그냥 막 이건 정말 종양 치료의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칸디다가 진정한 암이며 이에 모든 병원성 변종체이다. 그래서 더 학계는 또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암이 걸려서 이렇게 사망한 사람의 그 간을 간암이죠. 근데 간을 보니까 전체가 다 뭐예요? 하얀 이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박혀 있어요. 또 이렇게 그 암이 덩어리로 돼 있는 거를 가운데를 갈라보니까 하얀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곰팡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암을
갈라봤을 때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거. 저도 사실은 이 암이 밖으로 돌출해 가지고 아주 그냥 끔찍하게 생긴 그런 암 환자들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벌어져요. 속이 드러나요. 그런데 아까 이 사진하고 똑같은 거 있죠. 하얗게 덩어리가 뭉글뭉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팡이균이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들과 관련이 깊다. 곰팡이와 곰팡이의 생물학적 대사산물인 곰팡이균의 독소가, 이 곰팡이 중에 이게 뭐 수만 가지가 돼요. 이 곰팡이 종류가. 뭐 침범을 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쇠건 뭐 가죽이건 뭐 아주 집이건 뭐 어디든지, 심지어는 이 바위 덩어리에도 곰팡이가 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곰팡이 중에 독을 가지고 있는 곰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급성으로 아주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곰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모양의, 막 형태가 다른 그런 곰팡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래서 인체에 아주 그냥 급성 질병을 일으키는 10가지 곰팡이 이름이 바로 이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좀 화려한 이름을 가졌죠. 이 곰팡이의 그 패밀리를 보면 이스트라든가 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곰팡이와 관계되는 것들인데, 여기 하나의 예로 이렇게 음침한 그 그늘에 진 곳에 빈집이 오래 놔두니까 집 전체가 다 곰팡이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곰팡이는 아주 기생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오렌지 먹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로 사다가 먹는데, 가끔 보면 이런 친구들이 하나씩 껴들어온다고.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서 갖다 이제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곰팡이균이 거기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이 오렌지는 그래도 다행히 껍질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속에는 침범을 안 해서 이 친구만 제거하면 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빵들이에요. 지금 이 빵도 여기저기 이렇게 곰팡이가 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첫 번째 뭐 몇 번째 것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아까워가지고 요것만 제하고 이건 먹으려고 하죠. 이미 다 퍼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곰팡이냐에 따라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한 공격이 돼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빵인데도 색깔이 달라요. 곰팡이가 여러 종류의 색깔을 띠면서 이렇게 번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곰팡이가 꼈다, 거기만 잘라버리고 드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요. 이 곰팡이는 살짝만 건들면 그냥 아주 이 공기처럼 퍼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7만 가지 정도의 이 곰팡이 종이 있고 100종류 사람들에게 이렇게 흔히 음식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고, 10종류, 아까 그것이 아주 그 독성을 가진 곰팡이라는 거죠. 근데 곰팡이가 무엇을 먹기를 아주 좋아하냐면요, 이 동물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이렇게 가게에서 보면 고기가 빨갛게 색깔이 예쁘죠? 원래요, 이 짐승들을 잡아서 좀 놔두면 그런 색이 되질 않아요. 정말 이렇게 오지에 저는 선교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는데, 거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돼지를 거꾸로 걸어놓고 팔아요. 이렇게 썰어서. 색깔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동물 그 고기에는 이 피가 섞여 있어요. 근데 이 피가 제일 먼저 썩어요. 네, 곰팡이가 그거 먹기 좋아요. 다음에는 계란 종류, 그 다음에 기름 종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 육류, 그다음에 육류로 만들어진 고기들, 그다음에 연한 이 생선 종류, 이런 것들이 곰팡이가 아주 좋아하는 거고, 또 좋아하는 거 시리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좀 놔두면 상하죠. 이것도 역시 곰팡이 짓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옥수수라든가 땅콩 이런 것들.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곰팡이가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탕이에요. 이 친구 근데 대부분 만들어진 음식들이 다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달한 음식을 그냥 이렇게 실온에 놔두면 아주 곰팡이들이 그냥 자기 집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런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치즈라든가 초콜릿. 그리고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매실청 있죠. 매실을 갖다가 설탕을 듬뿍 넣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곰팡이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맛이 사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기는 그런 맛이 되는데, 저는요, 이거 안 먹어요. 이 기분 나빠요. 이 곰팡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하얗게 여기저기 아니면 까만색으로 곰팡이가 핀단 말이에요. 설탕을 곰팡이가 좋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능한 대로 설탕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들은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모든 알코올 음료는 이 곰팡이에 의해서, 효모에 의해서 번식이 돼요. 그래서 이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또 이스트가 들어가는 빵, 아이고 그러면 빵을 못 먹는단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면 그 이스트는 자기 그 정체가 죽거든요. 그래서 하루 지난 빵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구워서 먹을 때 안전해요. 특별히 이 곰팡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땅콩잼이에요. 땅콩잼. 땅콩의 이 속껍질 속에 거기가 촉촉하면 금방 그냥 곰팡이가 피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 곰팡이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땅콩잼이 맑은 색깔이 아니고 점점 띠익한 이 밤색이 되면 그런 것들은 그냥 곰팡이가 퍼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안에 막 염증이 생기거나 이 급성으로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것들이 다 이 곰팡이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저기 막 주책 없이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셨나? 강의 중입니다. 자, 버섯. 이게 곰팡이 덩어리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거는 문헌을 보시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치즈. 자, 곰팡이는 점령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기 성향에 맞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기생을 해요.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것에 아주 기생하기 좋아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에도 때때로는 침범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기름, 또 그다음에 동물성 피를 먹기 좋아하는 이 곰팡이는 정말 조금만 시간이 흐르거나 이렇게 자기 성향에 맞으면 여지없이 번식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하얀 거는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보니까 뇌에 가서 곰팡이가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곰팡이 너무 좋아요. 특히 치즈, 이거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로크포트 치즈인데, 이렇게 푸릇푸릇한 검은 점박이가 있으면서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푸른 점박이가 이게 곰팡이에요. 적절하게 곰팡이가 삭혀가지고 새콤한 맛을 내는데, 이 곰팡이와 함께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싸요. 그리고 또 이 밑에는 하얗게 덮어 씌웠어요, 곰팡이가. 그래서 이 곰팡이에 의해서 이게 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겉이나 또 이 사이에 곰팡이와 함께 만들어진 이거를
사람들은 즐겼다는 사실이에요. 이 곰팡이가 어떤 해를 주는지를 모르고. 근데 치즈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게 뭐냐면 메주잖아요. 저기 장 담을 때 된장, 고추장 담죠. 그런데 메주를 자세히 보면 이게 있나 조심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얀 곰팡이는 좀 덜한데 푸른빛이 나거나 검은색이 나는 곰팡이가 꼈을 때 사실은 이거 내버려야 돼요. 내버려야 돼. 굉장히 무서운 곰팡이거든요. 아주 여기는 많이 썩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젓갈을 담는다. 소금이 굉장히 방부나 이런 썩는 걸 막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썩는 과정을 돕는 게 곰팡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선도 썩히죠. 또한 나무 둥치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 나무 둥치에 이렇게 덩어리들이 피어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버섯인데 이 버섯의 뿌리는 그 족보는 곰팡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이거 참 여러분들 고민 좀 되실 겁니다. 가을에 이 떨어진 낙엽 사이에 비가 촉촉이 내리면 여지없이 피어나는 이 버섯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버섯들이 막 거기에 피어 있다가 햇빛이 쫙 나잖아요. 언제 피었냐 하는 듯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정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균으로 만들어진 것이 버섯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버섯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계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을 이런 것들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곰팡이가 인체에 들어가는 이 경로가 음식에 의해서, 음식에 이제 함께. 그 다음에 항생제를 먹었을 때, 여러분 항생제가 뭘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 또한 연구해 보셔야 돼요. 요즘 항생제 남용을 해요. 너무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일 것이 아닌 게 항생제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니까 이 인터넷에서 이 항생제의 정체가 무엇인가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이 곰팡이 패밀리들 가운데 우리가 즐겨 식사 시간에 먹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보세요. 자, 이렇게 흡입에 의해서 공기 중에 막 뜨니까 이게 이제 숨을 통해서 들어가요. 또한 피부를 통해서 이 곰팡이 피부병이 너무 많아요. 이 피부를 통해서 또 그다음에 성적인 전송. 이건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피부병들은요. 이게 다 곰팡이균과 관계된 전염성 피부 질환이에요. 잘 낫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아주 지독한 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숙주에 들어가면 아주 그 대기 산소가 이렇게 박탈되어 가지고 산소가 이제 부족하다 할 때 더 이거는 퍼져요. 그리고 포자로 돼 있는 게 있고 균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인데 이제 어떤 것으로 번지느냐에 따라 형태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젊은 여성들이 저하고 이 건강 상담을 하러 왔었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날씬하고 키도 크고 그래서 뭐 탤런트인가 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분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유방에 가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이 젤라틴을 그 유방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빼쩍 말랐는데 유방만 이만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유방이 이렇게 여성들에게 커지는 것은 아기들을 젖을 먹이려고 임신했을 때 커지고 아이들 젖을 먹일 때 커지는 거지 아직 아기도 안 가진 처녀가 바짝 마른 그 몸에 이렇게 유방이 커질 수가 없거든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젤라틴을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맑은 거를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염증이 생기느냐? 그것에 곰팡이가 꼈다는 사실이에요. 이 곰팡이는요, 제가 이 여러 이런 케이스를 보는데 아주 새카맣게 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아무리 긁어도 긁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염증뿐만 아니라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군데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염증을 일으키죠. 근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 어쩌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그거 꺼내야 된다고 수술해서 빨리 제거하고 거기 소독해야 된다고 그래도 자기는 이거 꺼내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떡하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참 그러면 완전히 유방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곱는 가운데 혹시 아기를 갖거나 아기를 젖을 먹이면 고름을 먹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여성들이 참 용감해요. 그 가슴들을 그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 오는 후유증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시툭하면 생기는데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자살하는 경우 저는 참 염려돼요. 왜? 연예인으로서 그렇게 가슴이 큰 거를 다 선호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 수술하기도 그렇고 빼낼 수도 없고 도려낼 수도 없고 하니까 에라 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죽었다고 소식이 들릴 때 저는 저분이 또 그런 문제가 아닐까 염려될 때가 있어요. 이 곰팡이가 이제 이 면역력 이런 것과도 관계도 있지만은 하여튼 음식에 들어있고 우리가 이제 그 몸의 면역력이 약하거나 좀 염증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이 곰팡이와 관계되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독에 대해서 곰팡이 독에 대해서 자주 신문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뉴스에. 어떤 음식에 잘 따라와 가지고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거는 간에 가서 이제 암을 유발하는데 이 옥수수와 땅콩도 이거에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옥수수가 잘 익은 거를 먹으려고 보니 곰팡이가 좀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에라 하고 푹 삶았으니까 하고 먹는데 이게 뭐 온도와 뭐와 상관없이 독을 지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땅콩잼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높은 사망률을 갖는 이유가 뭘까? 치즈나 또 초콜릿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또 이 맛있는 땅콩잼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어린이들 간식에 땅콩 쿠키가 있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였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사거리 다 없어졌어요. 왜? 그 사이에 끼어있는 땅콩잼이 이 아플라톡신 이 독에 의해서 감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제품에 많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초콜릿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판매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다 이 실온에 그냥 넣고 하나고 놔둬도 그 음식인데 우리 그거 즐겨 먹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 곰팡이 덩어리라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된장 아까 그 메주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메주 사이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치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식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곰팡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신부전에 암을 일으키고 어떤 거는 간에 가서 뭐 여러 종류로 자궁경부암에 아주 그냥 이 제랄리로는 거기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 또 뭐 튀긴 음식 이런 거에도 곰팡이를 끼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아까 제가 피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기를 썩히는 그 일을 곰팡이가 하는데 원래 사실 색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사를 일으켜요. 이런 고기들을 먹었을 때.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 잘 먹고 돌아와서 갑자기 죽는 사람들 있죠. 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 트라이코티즘이라는 이 곰팡이균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휴머니진 이것도 역시 문제예요. 근데 이건 또 식도암을 그렇게 유발시킨다네요.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살 때 보면 가끔 이런 이제 흠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사다 놓고 이제 먹다 보면 또 이런 걸 보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우니까 여기 이렇게 썰어버리고 먹잖아요. 이미 이 안에 과육 안에는 다 퍼져 있어요. 이 껍질이 얇은 그 껍질이 이거를 보호하는데 이 껍질이 이제 결국은 해내지를 못하고 이렇게 상해 있을 경우 이거는 곰팡이균에 감염을 당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만약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좀 물기가 이렇게 카시트에 묻어 있는데 방치를 했다. 했더니 보니까 곰팡이균이 여기에도 껴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쌀에 가서도 쌀도 또 까맣게 변질을 시키죠. 사실 현미 같은 경우는 덜해요. 이 자체 내에서 이걸 막아내는 힘이 있는데 흰쌀은 여지없이 썩습니다. 이렇게 약간 축축하게 되면. 글리오톡신이라는 이거는 여성들 질에 가서 그렇게 곰팡이가 끼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렵고 따갑고 막 뭐가 흐르게 만들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가 글리오톡신이라는 독이에요. 뭐 하여튼 여러 종류의 인체 곳곳마다 여러분들 혹시 생일 케이크 같은 거 사올 때 저기 생과일이 들은 거 좋아하시죠? 거기 조심하셔요. 거기에 혹시 저기 곰팡이가 껴있나를 보시고요. 이렇게 음식에 곰팡이들이 있을 때 그것을 먹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넛 종류를 보면요. 넛이 속껍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거 좀 이렇게 축축한데 놔두면은 금방 곰팡이가 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름살 사이사이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음식을 섭취를 많이 했을 경우 이러한 곰팡이에 의한 피부 감염이나 또 이 악성 궤양을 일으켜서 병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얼룩덜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입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혀를 그냥 아주 다 곰팡이가 저리게 되는 거죠. 입안에라든가 이건요 약도 별로 없어요. 굉장히 독합니다. 여기 한번 감염되면 아주 이거 없애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이 천연 치료는 가능해요. 근데 곰팡이가 무엇에 약하냐면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햇빛을 자주 보게 되면 곰팡이를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아구창이라는 게 이 곰팡이에 의한 이 혀와 입안을 감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이러시면요. 이 칫솔을 자주 갈아야 돼요. 그리고 칫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쓰시든지 하여튼 여기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복잡하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이상 쓰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요 정도 썼습니다. 이빨에 이렇게 인공치아 아니면 또 임플란트 이것도 아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약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지독한 통증을 유발해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치과 의사들이 정말 이 임플란트 한 밑에 가서 썩는 그거는 정말 어쩌질 못하는 굉장한 고민거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천연 치료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강의를 듣고
치과에 이렇게 그분네 치과에 가니까 방마다 천연치료제를 놓고 쓰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뭐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건 이제 좀 뒤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고, 이게 다 지금 곰팡이가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이 가기 좋아하는 그 어디야, 사우나, 그런 공동 목욕탕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미장원 이런 데서 이제 옮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번지는 걸 볼 수 있는데, 또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이것이 피부로 와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 아주 보기가 흉하죠. 참 고민 많이 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몸이 이래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발가락 사이에 무좀, 그다음에 이곳저곳 이제 이 곰팡이에 의한 피부병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둥근 가운데가 하얗고 가에는 진한 색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서히 피부병 하며 이런 백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가서 상담을 해보면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첫 번째 시간으로 놔두는 이유가 조심하라고. 이거에 한번 감염되면요,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천연 치료를 한다 쳐도 다른 걸로는 약도 없어요. 그래서 다 고민들을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먹기 좋아하는 이 버섯이 곰팡이 덩어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좀 말을 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문헌을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뭐 이거를 차를 끓여 먹으면 좋으네 막 그러지만은 면역력이 약하고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사실 버섯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연계의 모든 생물체가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게 이 곰팡이에요. 그래서 식물성이 있고 동물성이 있고 인간을 해결하는, 그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느 곳에든지 번식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균사를 통해서 번식을 해요. 지금요, 여기 좀 이거 좀 볼까요? 여기 한가운데 아래 거 지금 버섯 같은 건데, 이걸 탁 건드리거나 바람에 살짝만 불어도 이런 어떻게 보면 모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모래와 같은 안개같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곰팡이의 효모 씨죠. 씨와 마찬가지. 씨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하여튼 효모예요. 균. 그래서 곰팡이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버섯들은 이제 대부분 먹는 버섯 이런 종류죠.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으로 절대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으로. 가능한 대로 버섯을 꼭 드셔야 될 경우라면 익혀서 드시기 바라요. 버섯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간 모양 그 밑에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런 방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 그 균이 들어가서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수천 배로 확대해 가지고 보니까 이게 꾸물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곤충 있죠. 곤충에 가서 그 곰팡이 균이 들어가 가지고 곤충들의 그 안에 있는 생체 세포들을 먹으면서 자라요. 이거를 동충하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약으로 쓰인다면서 이걸 먹고 그러는데, 제발 저는 이걸 약이라고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지금요, 어떤 분이 굉장히 멋진 식사를 마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음식이 아주 멋진 그런 식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블루베인 치즈. 이 블루베인 치즈 유명하죠?
거기에 큰 스테이크면은 겉은 좀 바삭하지만 속은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육즙을 즐기는 사람들이 잘 먹는 게 이 스테이크인데, 이거 피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자, 이스트를 넣은 구운 빵에 신선한 빵이다 하면 하루가 지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면 아직 효모가 살아있죠. 거기에다가 또 구운 버섯을 얹어서 이렇게 딱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그 옆에 잔에 보니까 맥주가 있어요. 맥주 역시 또 뭘로 이걸 발효시켜요? 효모라는 것이 발효시켜요. 또 땅콩을 몇 개 먹었는데 그 땅콩도 역시 곰팡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초콜릿은 어떻습니까? 그거 시럽으로 듬뿍 넣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그러면 곰팡이가 설탕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한 끼의 그 럭셔리한 식사가 가만히 보니까 곰팡이와 아주 그냥 관계가 깊은 거죠. 자, 차라리 햇빛을 보고 걷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식생활인 거죠. 특별히 곰팡이를 약으로 쓴다. 깜짝 놀라실 이야기죠.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생제가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최초로 페니실린을 만든 분인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아주 독성 그 곰팡이 균이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어린이들이면. 그래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티슈에다가 그 곰팡이균을 놓고 잠깐 어디 나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돌아와 보니까 이 균을 확 덮고 있는 곰팡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센. 그래서 이거를 죽이는 곰팡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런 어떤 감염이 돼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먹이니까 그거를 제어해서 살았다 해가지고 그 뒤로부터 그걸 항생제라고 하면서 쓰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도 보기도 해요. 도움도 보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가능한 대로 이 항생제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연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친구인가 적인가 항생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밀집돼서 키우는 이 닭이라든가 동물들이 너무나 병이 심해가지고 항생제를 보통 투여하는 항생제 양의 한 10배를 10배 정도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항생제 덩어리로 자란 그 닭이라든가 계란, 우유 이거를 어려서부터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감기가 걸려도 항생제가 듣질 않아요. 너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항생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의사들은 그거 알아요. 항생제가 어떤 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으려면 그 병이 그 환자를 덮쳐서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러는데 사실 뭐 생명을 구했고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생제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하시고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그 곰팡이 균, 특별히 아주 독성이 강해가지고 뜨거운 그 불에도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서 위장에 들어가면 강력한 산이 나와요. 이것에 웬만한 기생충이나 모든 균들이 죽는데 여기서 이것도 사실 이겨내는 이 지독한 곰팡이 균들을 급성으로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그 대부분 그게 곰팡이였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위장에서 나오는 산은 굉장히 강해요. 정말 일반적인 우리 살에는 그것이 녹여버릴 정도로 강한데도 거기에도 살아남아 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게 이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강력한 산이 위장에 나오면 그래도 힘을 잃는데 이 위장에서 산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특별히 물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강하게 나오게 만드는 게 이 쓴 음식이에요. 뿌리 음식이라든가. 그래서 그중에 제일 좋은 게 골든실이라는 거고요. 민들레, 마늘 뭐 이런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위장에서 강력한 산을 나오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말하기를 이것도 항생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골든실과 민들레를 자주 드시면 아주 좋은데, 민들레는 사실 많이 먹어도 해가 없는 식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드시고 약으로도 드시되 골든실은 좀 양이 정해지죠. 이게 좀 강해서.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구하기도 좀 힘들기는 해요. 만약에 곰팡이의 감염에 지금 내 몸이 되어 있다. 어떤 곰팡이와 관계된 병명을 이렇게 의사가 처방했을 때 과일을 실컷 드세요. 특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레몬류, 오렌지, 자몽 이런 종류를 많이 드시고, 레몬을 일부러 아침마다 물에다가 짜서 이렇게 디톡스 워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게 다 약간 신음식들인데 과일 중에서도요, 비타민 C가 많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금은 이제 소독도 되고 살균도 되고 아주 우리 몸에 적절하게 짭짤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피나 뭐 물이나 소변이나 이런 거 모든 게 다 짭짤해요. 눈물이나. 그러나 너무 짜게 드시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소금이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피부에 그런 이제 그 곰팡이 피부병이 생기거든. 물에다가 진하게 바닷소금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발라줘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마늘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건 또 냄새가 또 대단해요. 그래서 이 생마늘을 꼭 필요로 드셔야 될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음식에 많이 짓져 넣어요. 그래서 이 마늘 냄새가 안 나면 맛이 없다고 그렇게 말도 하지만, 이 파슬리와 함께 꼭꼭 씹으면 그 냄새가 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슬리도 좋고 마늘도 좋기 때문에 이거를 뭐 드셔도 좋고 또 발라도 좋고, 이렇게 특별히 곰팡이를 없애는 데 좋아요. 곰팡이 충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에센셜 오일이 있는데 그거는 오레가노예요. 그래서 오레가노를 이 피부에 바른다든가, 이제 올리브 오일에다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은데, 특히 이 머리에 가서 아주 지독한 그 염증 같이 그 곰팡이균이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상담들을 하는데 그 뭐 웬만한 약 가지고 잘 안 없어져요. 그럴 경우 저녁에 머리 감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가 약간이라도 덜 마른 채로 주무시게 되면 절대로 곰팡이균이 낫질 않아요, 약을 발라도. 그래서 저녁에 머리 감지 마시고 아침에 머리 감고 햇빛에 쫙 말리는 거. 그러면 정말 소독도 되고 살균도 되는데, 거기에는 이 오레가노를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몇 방울 해서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거기를 발라주고 또 알로에 젤을 바르시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눈에 들어갔다면 큰일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흐르지 않게 바르셔요. 이 포디알코는 우리 피를 맑게 해요. 그래가지고 티를 끓여 먹는데, 이것이 이제 항균성 파이토 케미칼이 들어있어서 포디알코 유명합니다. 미국 사람들 많이 저희 요양 같은 데서는 이제 환자가 오면 이거 차를 많이 끓여 먹이죠. 그 다음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발라주는, 아니면 이제 이런 칙칙칙 뿌려가지고 집안에 곰팡이균을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타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뿌려주는 거죠.
80% 곰팡이를 죽인다고 그랬네요. 사과식초. 그래서 집안에 혹시 이렇게 곰팡이가 껴있으면 빨리 없애셔야 돼요. 이건 보이지 않게 활동을 합니다.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티트리 오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아까 그 오레가노도 좋지만 티트리 오일도 좋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는 이 무좀에 바르시면 그냥 평생 고생하던 무좀이 없어지는데 발에만 바를 게 아니라 양말도 소독을 시킬 때 거기다도 좀 뿌려주시고 또 이 신발 안에 그런 데다도 뿌려주시면 염증 소독 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 곰팡이 균은 참 가리지 않고 괴롭힙니다. 이 발톱이 이렇게 부식되는 거 이것도 곰팡이거든요. 사실 발톱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몸 안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여지없이 망가뜨리는 아주 소리 없는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 질에 가서 그런다고 할 때 이렇게 뒷물을 할 때 거기다도 좀 떨어뜨려서 씻고 팬티에다도 좀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 티트리 오일을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알로에베라 젤이 또한 이 염증에 좋고 또 이제 균을 없애는데 이것은 이제 그 티트리 오일로 그 피부병을 있는 곳에 바른 다음에 알로에를 바르시면 싹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찰콜은 이제 균을 이렇게 흡입을 해가지고 흡착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액티비티드 찰콜, 이 활성탄이라고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구운 그런 숯 가루는 굉장히 흡착력이 셉니다. 이거는 아마 철쿨 시간에 또 더 배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고 너무너무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시간을 마련할 겁니다. 누름나무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뿌리라든가 누름나무 뿌리 그것이 껍질 부분 그래서 그것이 좀 이렇게 빻아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차를 끓여서 먹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사용합니다. 베이킹 소다를 보면 여기 곰팡이 균들이 있는 자주 나는 곳에 발라주거나 이렇게 클린업 시킬 때 깨끗하게 할 때 베이킹 소다를 타서 가끔 쓰시면 곰팡이균을 없애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는 어디서든지 자라고 음식 뭐 가리지 않고 정말 7만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이걸 막아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이걸 조심하라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이 곰팡이가 전염병처럼 퍼질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전에는 나병이라고 말했는데 최신의 곰팡이라고 말하면서 전염병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퍼진다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곳은 없는지 또한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효되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의 피, 기름 그런 거 좋아하고 설탕 종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내가 먹기 좋아하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몸에 또 곰팡이균에 의한 백선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있지는 않은가. 이걸 조심하시고 참 제가 21세기에도 이 성경이 최고의 이 진리의 책인 것은 거기에 이 곰팡이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이거를 아주 배제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옷에 피었거든 옷을 태워버려라. 또 그릇에 곰팡이가 꼈거든 그거는 깨버려라. 아주 집안에 어디 그랬다가는 다 벗겨버려라. 그러면서 경고를 하셔요. 무섭다고. 계속.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곰팡이 균이 이렇게 퍼져서 피부병을 앓게 하거든. 격리시켜라. 그래요. 참 놀랍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아마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무서운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두려워 떠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보다도 더 강력해서 아주 그냥 급성병을 일으키는 것이 곰팡이균인데, 어떤 환자의 경우에 폐혈증처럼 막 몸을 급속히 썩혀버렸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 또한 역시 아주 급성 독소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곰팡이라고 말하고 싶죠. 특히 암에도 아까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도 곰팡이에 의한 거라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곰팡이에 대해서 성경에도 말씀되어 있고 경고를 내리고 있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 흔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전염병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앞으로 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육류에 가서 많은 질병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옛날에 6개월 정도 키웠던 닭들을 지금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키워가지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항생제는 듬뿍 넣어가지고 사용해서 항생제를 이제 간접적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곰팡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썼을 것 같아요. 먹지 마시고 흡입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게 되면 흡입이 되거든요. 그러고 가능한 대로 곰팡이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이 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제가 시간을 맞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충분합니다. 12시까지 저희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강의 내용과 그 밖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네, 우경민님. 자, 여러분들 그 음소거를 다 푸시고 자, 빨리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예,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갑상선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네. 계속 기능 항진이었다가 지금은 약간 저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요. 네네, 어떤 게. 약을 먹고 계신가요? 약을? 센지로이드 아주 제일 작은 약 0.05. 근데 하여튼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이렇게 뭐, 몸은 퉁퉁하고 한데 늘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런 거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이 강의 시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내 몸에 어떤 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보실 텐데, 일단은요, 이 갑상선은 이제 그 잠을 푹푹 주무시는 분한테는 치료가 빨라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12시 이전에 주무셔요. 잠을 제대로 못 자시는 분 치고 이 갑상선 좋은 분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갑상선을 빨리 제대로 치료하시려면 그게요, 오래 놔두면 점점점 딱딱해지면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렇게 처음에는 부었다 내렸다 하다가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져요? 그 기능 항진증 해가지고 수술을 아주 했어요. 대학교 때 아주 예전에 했는데 애기 낳고 지금도 약간 항진 저하고 좀 경계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지금도 뵙기에 상당히 부었는데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좀 부었죠? 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의 그 최초 여성 장관이었던 분 어느 뉴스에서 딱 보니까 그냥 갑상선이 상당히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아는 분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조심하라고. 근데 우리 여성들이 갑상선이 많이 부는데 이 여성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하면 그 증세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처방은요, 어떤 치료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생활 습관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위를 나쁘게 만드는 방법을 제거를 해야 돼요. 첫째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특별히 12시 이전에 자는 잠이 정말 약이 되는데 9시나 10시 사이에 졸립다 하면 무조건 주무셔야 돼요. 네. 12시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자는 잠의 2배를 자도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그리고 갑상선은 잠 못 주무시는 분한테는 약이 없어요. 약이 필요 없어요. 잠을 주무셔야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예. 이제 물 마시는 법을 배우실 거예요. 이 물이 약이 되게 먹는 방법도 배우실 건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쉬운 그 치료제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런 아주 생활에서 작은 팁인데 이것이 이렇게 무시될 때 큰 병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소변 보고 나서 그냥 무조건 그 소변 본 양의 한 2~3배를 물을 이렇게 500cc 이상 1000cc까지 잔뜩 드시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넣냐면 레몬을 좀 넣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레몬을 이렇게 싱싱한 레몬 짜서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튼 햇빛 보고 걸으셔야 돼요. 앞상선이 나쁜 분들은. 예. 자주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바르지 마시고 얼굴만 좀 10분 이상 이렇게 쪼이셔도 우리 몸에 필요로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햇빛을 자주 보이시는 거, 그 약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기억하시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옥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뭐 다시마라든가 해초류 이거를 매 끼마다 조금씩 드셔야 돼요. 매 끼마다. 그래서 그것이 약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약이 안 필요해요, 사실은. 그리고서는 또 뭐 항생제로 드셔야 된다면 골든실이나 민들레. 민들레 요즘은 사시사철 나오더라고요. 마켓에 가니까. 그 이파리가. 그거를 생절이나 샐러드를 해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하여튼 꽃부터 다 약인데 꽃은 또 이렇게 말려서 티를 끓여 드시고. 그래서 이 민들레나 쓴바귀, 엉겅퀴 이런 것들과 가까이 지내시면 굉장한 도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계속 참여하면서 들으시면 아마 약이 처방법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네. 쉽게 본인이 스스로 약으로 쓰시지 말고 약은 잠깐뿐이에요. 이거는 아주 평생 먹으라고 하는 거는 약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후유증 가져오고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질문이 많이 와 있구나. 야, 이건 누가 굉장히 좋은 질문했어요. 생레몬 대신 레몬 오일을 넣으면 어떠냐? 저는요, 반대예요. 레몬과 레몬 오일과는 차이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인 레몬 오일은 이 껍질에서 추출해요. 껍질에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이 말할 때는 이 레몬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레몬 몇 개 먹는 것만큼 좋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생레몬을 그 안에 그 주머니마다 들어있는 그 액체 있죠. 그게 살아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짜서 물에다가 넣어서 마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자, 좀 마이크를 여시고 음을 여시고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네. 저는 오전에 장이 예민해서 생채소를 먹고 싶어도 좀 오전 내내 살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아하. 샐러드를 하는데 샐러드를 끊은 지 몇 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저기 속이 쓰린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아랫배가 이제 배가 엄청 아프면서 바로 쏟으러 가야 돼요. 그래요? 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증세네.
네, 그러니까 병원 가면 그냥 과민성 대장 증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후부터는 또 괜찮아져요. 아, 혹시 젊었을 때 과자 같은 거 많이 드셨어요? 그랬겠죠. 네. 있죠. 네. 제발 네. 과자 많이 사다 주지 마세요. 네. 이게 장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이 인스턴트 음식. 거기에는 이 방부제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화학제가 많이 들어서 우리 위장벽을 아주 그냥 다 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과자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과자를 아삭하고 아주 그냥 맛있게 만들려고 별걸 다 넣어요. 그리고 이 뭐 가리지 않고 튀기고 난리인데 이거를 우리 몸이 아주 특별히 장기가 이 저 소화관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기 마켓에 막 가면은 큰 알로에 있죠. 알로에. 네. 지금 빨리 그걸 낫게 하시려면 생 알로에를 사셔다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생 알로에를 늘 저는 이렇게 제 옆에 두고 이렇게 제가 즐기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아플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알로에를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늘 제 옆에 두고 툭 하면 이걸 껍질을 벗겨서 이 속에 젤을 먹습니다. 여기 속에 젤을. 그래서 네. 가능한 대로 이거를 식사 때마다 몇 개씩 이렇게 저기 썰은 거를 이제 가시를 이렇게 다 발려내고 제가 그 한국에서 코스 요리를 하는 아주 인류 그 요리집에를 누가 저를 같이 갔는데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딱 나온 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알로에인데 다른 분들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거기 웨이트레스를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알로에라는 거예요. 대부분 뭐 술을 마신다든가 위가 상해가지고 이 어떤 그 소화제를 먼저 먹고 아니면 이 위장 보호제를 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로에를 먼저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은 그 알로에를 이렇게 먼저 썰어서 그 안에 있는 젤을 꼭꼭 씹어서 몇 토막씩 드시고 아니면 아주 질이 좋은 올리브 오일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좀 이렇게 몇 스푼 드시면 그 위장이 자연히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클래스 중에 여러분들의 그 장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장이 아픈 거를 빨리 고치셔야 이 생채소를 드셔야 되거든요. 생채소를 안 드시고 다 삶아 먹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와요. 오히려. 그래서 생으로 제가 미국에서 배운 게 뭐냐면 꼭 식사 때마다 샐러드를 한 접시씩 먹고 먹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으로 살아있는 효소를 좀 먹는 거. 근데 위장이 그렇다 그러시면 그거를 먼저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알로에나 올리브 오일 이렇게 드시면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질문이 왔네요. 간암 환자분인 경우 오레가노 오일을 간 위치 쪽 피부에 바르면 치료가 되나요? 아닌데요. 이거를 그 간 위에다가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는 또 방법이 달라요. 오레가노는 사실 굉장히 센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굉장히 센 겁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이제 간암인 경우, 간암이군요. 술,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술 많이 하시면 간이 나빠지는데 일단은 그 원인 제공이 되는 거를 금하셔야 되고 또 이제 이 간암일 경우에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상담을 필요로 해요. 그 구체적인 어떤 치료가 겸해야 되고 이건 그렇게 만만한 병이 아니에요. 그 오레가노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암일 경우에는 더군다나. 그러나 천연 치료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이식할 위치에 경우에 있는 분도 좋아졌습니다. 자, 그 문제는 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갈 때 이불이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 사실요, 굉장히 뭐 운동을 했거나 막 날이 더워서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는 정상이지만, 잘 때 이렇게 이불이 젖도록 식은땀을 흘리는 것은 어떤 큰 병이 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 몸에 어딘가가 너무 이제 약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영양 있는 식사를 잘 하시면 또 이런 증세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자, 영양 있는 음식이 뭐냐 하고 묻겠죠? 그게 이제 식사를 하되 영양가 있게 먹어라. 그러면 그 기준이 뭐겠어요? 일단은 모든 육류를 제하셔야 돼요. 육류를 드시면서 영양 있게 먹는다. 저는 좀 핀트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제하시고 채식을 하시되 식사를 주식으로 먹는 우리의 밥을 현미밥을 드셔요. 이 현미밥은 껍질과 눈에 대부분의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이 흰 그건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그거는 사실 영양은 없는 열량만 내는 거죠. 그래서 영양 있게 먹으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기준이 될 수 있냐면 비타민 C가 종류, 비타민 종류,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그래서 콩류라든가 또 넛 종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챙겨 드시면 한 달 정도 그렇게 드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건강식으로 생 샐러드 많이 드시고 현미 드시고 또 콩우유 이렇게 집에서 메주 콩을 갈아 가지고 콩우유 드시고 이러면 그 증세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유는 또 찾아는 봐야 되겠지만 쉽게 여러분들이 영양의 문제로 그럴 경우에는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고지혈증도 있나요? 네,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쉽게 말씀드리자면 아침에 물 많이 드시고 피에 이 지방이 많이 끼지 않도록 육식을 좀 금하셔요. 특별히 저녁을 아주 그냥 진하게 이렇게 드시고 바로 자면 온갖 병들이 다 오는데 고지혈증도 그래서 올 수가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지독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 이런 분은 또 음식과 상관없이 또 그렇게 고지혈증이 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음식에서 오니까 육류를 다 금하시고, 아마 제가 왜 이렇게 육류를 먹지 말라고 자꾸 이래 쌌는지 여러분들 의아해하시겠지만 너무너무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육류를 끊고 채식을 시키면 통증이 없어지고 이 암덩어리가 딱 이렇게 크는 것을 멈추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단순한 채식을 할 때 뭐 웬만한 질병들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또 통증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암덩어리가 더 크는 거를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염도 좋아지고, 저녁을 좀 안 먹든지 저녁을 과일만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서 가능한 대로 단순한 식사를 채식으로 하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몇 가지 상식이 물 마시는 것만 잘 하셔도 많이 이제 좋아지시고, 또한 저녁만 안 드셔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거예요. 그런 생활에 몇 가지 주의할 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고요. 실천해 보십시오. 제 말이 진짠가 가짠가. 특별히 이 코 속에 가서 비염 생기는 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코 속에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암으로 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은 이 코를 다 잘라내야 돼요.
얼마나 그때부터는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염도 그렇게 무시할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나? 입염이 붓고 피가 나고 입안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천연 치료 방법. 사실은요, 염증의 시작은 입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은 이분은요, 썩은 이빨이 없나 이거 해결해 하셔야 돼요. 썩은 이가 있거든 가차없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티트리 오일을 면봉에 찍어서 썩은 이빨 있는 데다 이렇게 바르면 썩던 게 멈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까맣던 게 하얘져 버려요. 그리고 혀에 이거를 물에다가 이렇게 한 컵 물에다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걸 입안에 물고 있다 뱉으면요, 혀가 하얗던 게 싹 사라져 버려요. 굉장히. 그래서 그냥 아주 균을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입염이 붓거나 피가 날 때 이거를 면봉에 찍어서 거기다가 발라주시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뱉어내세요. 이 티트리 오일은 뭐 피부에는 아무리 발라도 상관이 없지만 입 안으로 들어가면은 연한 점막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대로 드시지는 말고 입안에 염증을 없앤 다음에 버리도록, 뱉어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아무튼 썩은 이빨 없도록 하게 하시고, 칫솔을 자주 가르시고, 칫솔을 소금 속이나 소금물 속에다가 담그신 채로 쓰세요. 여러분들 지금 막 적고 계신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 아니면 내 자신의 공격을 당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티트리 오일 사용법. 티트리 오일은 굉장히 강하니까 좀 이렇게 면봉에 찍어서 콕콕 그냥 조금씩 사용하시고, 아니면 올리브 오일 같은 데 섞어서 이렇게 바르시면 좋은데, 무좀이 있다 그럴 때는 이거를 면봉에 찍어서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발라주시고, 모든 양말을 갖다가 세숫대에다가 물에 담궈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티트리 오일을 여러 방울 떨어뜨려서 소독을 시켜요. 그리고 면봉으로 이렇게 구두 속도 좀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러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망막 색소 변성증. 눈에 아이고 어둡게 보이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시면서 어두운 곳이 더 어둡게 보인답니다. 치료법이 없을런지요. 이제 눈에 좋은 영양식을 좀 하셔야 돼요. 현미를 드시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당근이나 또 이 케일 같은 거, 아니면 녹색 즙을 당근하고 짜서 이렇게 드시든가, 아니면 믹서기에다가 이렇게 좀 넣고 물 약간 넣고 갈아서 드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하루에 몇 번씩 드시고, 알로에를, 아까 생 알로에를 이렇게 사셔서 껍질을 완전히 벗긴 다음에 알로에를 얇게 썰어서 밤에 주무실 때 눈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서는 꺼즈를 얹어서 고정하고, 그러고 좀 주무셔 보세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아이브라이트라는 약초가 있어요. 아이브라이트. 아이 하면 눈이죠. 브라이트 하면 밝다, 그런 뜻인데, 이 아이브라이트를 약초를 매일 한 캡슐씩 드시는 것도 좋고, 그 아이브라이트와 골든실이라는 최고의 항생제예요. 이 천연 그거 약간 가루를 골든실 가루 1대 아이브라이트 가루 1 해가지고 물에 이렇게 희석을 해서 그 물을 이렇게 눈에 드랍해도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명 가수가 제 가응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가수가 이제 이렇게 무대에 서면 다른 데는 까만데 자기만 환한 그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그게 괴로운 거예요, 눈 때문에. 그냥 막 번쩍 따갑고, 그러니까
이 여자 가수니까 이 까만 안경을 낄 수도 없고 아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백내장의 경우에도 그렇게 좀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 자주 이 눈 주위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세요.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만 씻지 마시고 눈도 이렇게 찬물로 좀 씻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눈 주위를 자주 마사지를 하시면 혹시라도 이런 질병이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눈 주위를 마사지해 주시고 눈물샘이 요 코 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있거든요. 이 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눈도 자주 마사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딘가 통증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자꾸 한 10분 정도 문질러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생리통이 있는 분도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아랫배를 살살 10분만 문질러 주면 통증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질문해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이천호 강사님, 그 다음에 김채린 강사님, 그 다음에 조앤나 킹 강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는 저희가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40분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늘 들어오실 때 좀 어려움이 많으셨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잘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